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네, 2022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테마는 대투자 시대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권정윤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투자 시대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머니러시라는 키워드를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머니러시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골드러시, 이 용어를 본따서 만든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는 듯한 그 모습을 나타낸 키워드였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다양한 수입원을 추구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어떤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2022년에 뭔가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머니러시라는 키워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수입원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멀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소개해 주실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돈을 굴리는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 좀 찾아보자면요. 일단 사람들의 재테크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 조금 더 위험,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 방식에서 좀 더 안전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파킹 통장이라고 하죠. 그 주차장에 차를 대는 그 파킹처럼 돈을 잠시 맡겨두는 그런 통장을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1일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꽤 높이 주는 방식으로 요즘 상품들이 나와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갑자기 또 시장 환경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깐 맡겨두는 그런 식의 좀 전략을 추구하는 걸 하나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예금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요즘 금리도 오르면서 이게 높게 주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적금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네, 고금리 준다라고 하면 막 줄 서서 막 그 할 정도로 맞아요. 네, 인기가 높다라는 기사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리가 좀 많이 준다 이런 어떤 상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치 샤넬 매장에 줄을 서듯이 이제 줄을 서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시작한 게 2022년에 1월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나 채권이나 이런 어떤 투자 상품으로 이제 투자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를 좀 관찰한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테크 방법으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파킹 통장처럼 어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다면 또 이번에는 액수를 굉장히 작게 쪼개가지고 그 뭐 한 상품, 한 현물에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조각 투자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조각 투자의 대상이 굉장히 특이해졌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재밌었던 게 예를 들면 한우 이런 소가 나중에 어린 소에서 나중에 크면 이제 또 몸값을 하니까 어릴 때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소비자분들은 참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 상품을 어떻게 알고 투자를 잘 하시는지 전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돈으로 투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투자 방식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시간 재테크라고 해서 시테크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정말 이런 말을 어떤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거 있죠. 캐시워크 같이 내가 걸어 다니는 그 시간만큼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쓴 시간을 보상받기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move to earn 해가지고 M2E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또 시간을 보상받는 또 다른 전략으로는 우리 땡땡 위드미라는 어떤 영상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 일상을 공유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런 게 정말 종류가 요즘 많아졌어요. 공부하는 뭐 스터디 위드미뿐만 아니라 코딩하는 그 어떤 지루한 시간을 같이 하는 코딩 위드미 뭐 이런 것까지 엄청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까지 투자를 할 정도로 정말 요즘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더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2022년에 나타난 또 다른 어떤 재테크 트렌드, 투자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우리 덕질한다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깊이 빠져보는 이런 덕질을 활용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활용한 재테크라고 해서 덕테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덕테크는 결국 자기가 수고를 좀 들이더라도 자기의 안목과 취향을 좀 넣어가지고 발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더현대서울에서 뭐 팝업 스토어로 그 진로 헤리티지 줄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한정판 상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또 이게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또 비싼 가격에 그걸 되팔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덕테크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득템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발표를 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 득템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운동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줄을 서거나 혹은 드롭을 하거나 래플 같은 거 하셔가지고 운동화를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크림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좀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으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화에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화가 비싼 운동화고 어떤 운동화가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이런 덕테크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재능이나 안목을 또 서로 나누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재능 거래, 재능 마켓이라고 부르는 뭐 크몬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발달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덕테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부업을 해봤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거에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던 게 희귀식물을 키우면서 돈을 버는 거 그런 대학생이 한번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요즘 그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 희귀식물 그런 게 이파리 그 한 장에 막 몇십만 원 하는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희귀식물을 잘 키우면 키우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걸 또 팔면 또 수익으로도 얻을 수가 있는 덕테크의 어떤 끝판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학원 운영하시면서 틈틈이 그런 식물을 키우셨는데 최근에는 그 학원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오히려 식물 테크, 그러니까 식테크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화분을 잘 죽이는 저로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재테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투자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어느 한 대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아니 뭐 평생 투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자본주의 키즈의 시대라고나 할까요?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이 필생의 과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평생 가져가야 할 어떤 숙명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결과, 그 수익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됐죠. 이런 재테크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좀 과정에서 어떤 재미를 찾는다거나 내 성장을 느낄 수 있다거나 뭐 의미를 찾는 그러한 어떤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이 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재테크가 돈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겠지만 돈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어떤 흥미나 적성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2년에 이제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얘기,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